네, 오늘 좀 앉아서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오늘은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분석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앞으로 6월 27일부터 숙명여고가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내신 대비 설명회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요. 숙명여고가 일단 어떤 학교인지 간단하게, 물론 다들 입학하셔서 1학년 잘 보내셨잖아요. 내신 관리 열심히 하셨죠? 네. 어, 어쨌든, 일단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간단하게 고등학교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형태가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내용을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방법,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보셔서 마지막까지 기말고사 시험 잘 치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 지금 2학년 재학생들이죠. 지금 작년에 입학해서요. 지금 14학급 정도 되고요. 수1이랑 확통이랑 둘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1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수가 조금 더 많아서 수원을 좀 더 잘 보셔야 하시고, 확통 같은 경우에는 선택 안 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지만 그래도 얘는 필수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수1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니까. 자, 그래서 숙명여고 교육과정 편제를 좀 제가 간단하게 띄워봤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확률과 통계가 지금 수업 시수가 2고요. 2 보이시죠? 수업 시수 2고, 그 다음에 수학 1이 4예요. 그래서 2배가 되고, 분명히 지금 수학 1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수업 시수가 높은 만큼 내가 여기서 점수를 잘 받으면, 나중에 이제 내신 점수 이제 관리할 때 학기별로 나오잖아요. 그때 훨씬 점수를 평균을 좀 높게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수학 1 놓치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과에서 어떤 식의 평가 운영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학기 1차 중간고사는 이미 치러졌죠. 다들 잘 보셨을까요? 네. 근데 여기서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못 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 왜? 영역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로 돼 있어요? 전체 30%예요. 내가 100점 만점을 맞았을 때 30% 점수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기말에서 나머지 30% 그리고 다른 수행평가 갖다가 40%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말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한 학기 점수가 또 좌우가 당락이 되겠죠. 끝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2학년 수1은 항상 금성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바뀌진 않았는데 금성을 쓰는 이 근처에 학교에서 금성을 쓰는 학교가 별로 제 기억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꼭 금성을 쓰더라고. 그래서 여기 금성 한번 제가 체크를 해놨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뒤에 갔을 때 숙명여고가 또 연계 그 비중이 좀 있어요. 교과서 연계에 대한 비중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숙명여고는 23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100점 만점에 객관식 15문항, 그리고 주관식 8문항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60점, 40점에서 총 100점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시험 특징은요. 서술형 시험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답만 빨리, 누가 됐든 어떤 방법이든 답만 빨리 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 정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숙명여고는 항상 학교 프린트를 나눠주죠. 그래서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등으로 골고루 출제를 해서 열 몇 문항 내외로 한 14, 5 정도 문항으로 꾸려서 항상 프린트를 줍니다. 그리고 교과서와 그 위에 있던 학교 프린트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의 뭐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수능 공부하는 거,
어차피 내신 공부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같이 두루두루 대신 개념은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적인 그런 문항 문제를 내가 이 문제 떠올리지 못해서 못 풀었어에 대한 문제보다는 좀 시간을 많이 걸리게끔 소요를 좀 많이 시켜서 어려운 문제를 주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쳐내는 게 중요해요. 괜찮죠? 네, 그래서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삼각함수 활용부터 수학적 기납법까지였습니다. 수 1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학기 중간고사 때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나왔죠. 그래서 삼각함수 활용부터 수학적 기납법까지 꼼꼼하게 진도를 나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교과서하고 학교 프린트하고 다 뒤져서 퍼센테이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을 때 교과서는 한 30% 정도 내가 교과서를 다 풀어냈어. 실수 없이 다 풀어내고 여기 있는 거 빨리빨리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30% 정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5% 정도? 그래서 거의 55점에서 60점. 그러니까 조금 제가 줄여서 써놨어요. 이거보다 사실 조금씩 간접적으로 연계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완전 이거 교과서 문제잖아, 완전 이거 학교 프린트 문제잖아 하는 것들만 추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 문제를 실수 없이 맞춰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좋아요. 자, 그래서 문항별로 간단하게 분석을 보자면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5문제, 1문제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등차 수열, 여러 가지 수열, 수학적 기납법 이런 식으로 문항이 차근차근 다 골고루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세부 목록도 제가 이거는 다 보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교과서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 대한 연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 노란색이니까 좀 보이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0%가 되고요.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연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지 문제를 좀 볼 건데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왼쪽이 학교 실제 시험지고요. 오른쪽이 교과서에 나온 문항이에요. 숫자만 조금만 바꾸고 거의 대부분이 똑같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내가 잘 풀어도 충분히 60점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 내분 외분 구하는 문제까지 견합법으로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봅시다. 여기에서 학교 프린트 보시면은 어때요? 얘도 거의 지금 똑같아. 여기랑 지금 여기랑 요렇게 선 긋는 거 있죠? 요 그림을 내가 아래가 더 크냐 높이가 더 크냐 그냥 그 차이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결국엔 학교 프린트랑 동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나 결국에는 내가 많이 풀어봐야 되고 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대신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55점이랑 60점 맞았어.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등급컷이 얼마일까요? 55, 60점 맞으면 4등급 되나요? 요 이야기도 내가 조금 이따가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객관식으로 문제가 쭉 내려갈 때 문항에 대해서 배치가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배점도 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문항 배치를 해놨어. 이렇게 내려갈수록.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쉬운 문제부터 차례대로 쭉 왔을 때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뒷부분 봐봐요. 이 뒷부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학교 프린트 아니면 교과서 문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이런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요런 것들도 내가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객관식은 60점은 다 맞고 가자라는 이야기인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다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시로 내가 11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때요? SN을 주고 AN과 SN의 부호가 다른 상황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이거 우리 교과 개념, 이거 교과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공식을 이용해서 SN이 어떻게, 그러니까 SN으로부터 AN을 구해서 AN이 언제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지, SN이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연계가 낮은 주관식 문항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덜 텅텅 비어 있어. 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내가 맞춰 나가는 포인트들이 점수가 등급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 좀 해줄게.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하죠. 개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요거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60점을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60점만 받고 끝낼 게 아니잖아. 고득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객관식에서는 무조건 다 맞는다라는 가정하에 주관식 문제를 하나씩 맞춰 나가면서 등급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난이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풀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일단 많이 접해 봅시다. 많이 접해 보시고요. 그리고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충분히 된다면 문제풀이 속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간은 몇 분이죠? 우리 50분이야. 문제는 몇 문제? 23문제. 자, 그럼 어떻게? 그치. 내가 최대한 빨리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내가 앞에서 문제 느긋하게 풀잖아? 그럼 뒤에 주관식 풀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한 3문제 풀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체크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 너무 안타깝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문제 최대한 빨리 실수 없이 풀 수 있으려면 똑같은 문제를 갖다 놔도 계속 내가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문제풀이 속도 높이셔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소스 공략. 띵띵, 띵띵띵띵. 소스 공략. 이건 뭘까요? 중요하지. 내가 빨간색으로까지 써놨는데 중요하겠지. 이건 뒤에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항별로 아까 살펴봤는데 요 주관식 문항에서 이렇게 다 비어 있잖아. 학교 프린트 교과서 말고 나머지 문제는 다 비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두 문항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내가 다 뒤져보고 이 학교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까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봐봐라. 이게 20번 문항이에요. 20번 문항이고, 내가 이거 길이가 같아. 여기랑 길이가 같고, 얘도 BC랑 뭐 CD가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서 주니까 뭔가 닮음을 갖다 풀어야 될 것 같다. 그치? 이 문제 뭔가 정교해. 학교 선생님이 냈을 리가 없어. 물론 냈을 수도 있는데, 어디선가 가져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소스를 제가 공개합니다. 자, 그쵸, 올해 아니야. 작년 2학년 학생 기준일 때, 작년 3학년이었던 학생들이 고3 수능 공부를 하면서 풀었던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문제가 이렇게 발췌가 되어서 숫자만 바뀌어서 그대로 나왔어요. 이런 예시가 그러니까 거의 이때만 나왔던 건 아니야.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3 모의고사도 되고요. 그다음 고3들이 볼 수 있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있죠. 여기서도 문항들을 발췌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는 아니더라도 나올 법한 문제를 선생님이 항상 추려놔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강하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연습과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항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다. 수능 특강 풀고 들어갔어 봐. 그럼 확실히 나 이거 봤던 문제인데 하고 속도가 확 빨라지지 않겠어요? 그쵸? 하나 더 볼까? 하나 더 볼게요. 자, 23번 문항입니다. 2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도형에 대해서 뭔가 그래프를 구하는 건데 도형의 내부, 외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로그 함수를 그려주셨어야 돼. 그런 다음에 자연수에 대한 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도 내가 진짜 열심히 모든
그 시중에 있는 뭐 교재라던가 그다음에 다른 직구종 교과서 등등등 제가 진짜 다 뒤져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뒤져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다 뒤져서 문제를 내거든. 그래서 제가 발췌했던 이 문제집은 이특스북에서 나온 어떤 책인데 고득점 그런 관련된 문항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중 교재고 시중 교재에서 이렇게 실제로 나와 있는 내부, 외부, 그러니까 내부 또는 둘레에 있는 자연수 좌표, XY 자연수 좌표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찾아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기납적으로 추론을 해서 찾아주던지 직접 세던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내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던 학생이라면 조금 더 빨리 풀 확률이 높아지겠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직접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보통 고난도 문항의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는 잘 만들어진 문제 있잖아. 그 문제 학생들이 좀 덜 볼 것 같은 문제를 좀 어디서 잘 찾아와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는 물론 이제 대놓고 유명한 문제를 낼 때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는 문제 좀 숨겨가지고 이렇게 정답률 낮은 것들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중 문제집을 변형시키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내가 여기에 관련된 문항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제가 고난도 추론 문제를 이렇게 녹여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 좀 어려운 문제도 추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문제도 충분히 미리 많이 맞아놔야 돼. 되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난이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해. 그게 첫 번째야. 그리고 이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속도는 전체적으로 높이셔야 돼. 내신은 어쩔 수가 없어. 내신은 내가 그 안에서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안 돼. 그 수능의 절반이잖아. 5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23문제를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긴박한 시간 동안 내가 빨리빨리 쳐내서 풀으려면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잘 풀었나 안 풀었나 못 풀었나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어. 그러려면 내가 처음 풀 때 정확하게 빨리 쭉쭉쭉쭉 넘어가야 돼. 그러려면 내가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 많이 봤었어야 됐어. 익숙해야 돼. 되셨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유형학습 일단 첫 번째로 반드시 하셔야 되시고 어느 정도 개념과 유형에 익숙해졌다 하시는 학생들은 고난도 연습 문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로 내가 좀 약간 근육을 약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 내가 복근이 하나도 없어요. 복근 없지만 복근 운동해서 복근 만들 때 어때? 너무 힘들지? 저도 엊그저께 운동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안 일어나지는 거야.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무거워? 몸은 왜 이렇게 무거워? 안 일어나지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해야 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조금씩 하다 보면 생겨요. 복근이. 언젠가 생기겠지. 운동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난도 문제도 마찬가지야. 수학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근육을 내가 키우려면 어려운 문제를 계속 마주 하셔야 돼요. 피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계속 풀고 안 됐어. 그럼 어디에서 안 됐는지, 왜 안 됐는지 오답 계속 반복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고 또 체크하고 자 그렇게 되면 학교 프린트가 이제 나오겠죠.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는 솔직히 한 하루 이틀이면 돼. 조금 시간 투자하셔서 하루 이틀 동안 문제집 쫙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전에는 속도까지 완벽하게 나는 빨리 풀어낸다. 실수 없이 빨리 풀어내겠다. 이 일념하에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어택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그리고 실수 없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실력만큼의 점수는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좋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6월 이제 기말고사가 시간표가 이제 6월 5일 날에 나왔거든요. 현충일 전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수학 원은 언제 보나요? 요때 보내요. 요때. 요 날짜에 보니까 이제 요걸 맞춰서 우리가 시간표를 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한 2주 전 정도에 학교 프린트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학교 프린트까지 받아내시면, 이제 우리는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숙명여고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을 때 보통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90, 한 4, 5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문제 틀려야 1등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약간 시험 문제 쉽게 나왔을 때는 100점이 1등급 컷 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 퍼센테이지 아까 내가 그 학년 그 14학급이라 그랬잖아. 그럼 한 30명이라 치면 420명이잖아. 거기에 4%면 한 16명인가요? 그러면 대략 그래 뭐 엄청 러프하게 잡아서 20명이라고 쳐보자. 20명이 다 100점을 맞았어. 한 25명이 100점 맞았어. 난 20명만 1등급 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1등급 없어요.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시간으로 타임어택으로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줘요. 시간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서 다 맞추고 그 시간 쓰라고 줬던 문제에서 내가 실수 없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잘 풀어내냐. 결국 그 싸움이야. 1등급 싸움은. 그래서 일단 거기가 되기 전까지 내가 어느 정도의 등급을 만들어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처음에 개념부터 정확하게 풀어줘서 60점 먼저 만드세요. 60점 만들어도 4등급 나올까 말까야? 안 나올걸? 왜냐면 이제 1등급 컷이 아까 90 몇 점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쭉쭉 내려오다 보면 3, 4등급에 진짜 많이 물려 있어요. 진짜 많이 물려 있어. 80점. 이렇게 돼도 4등급 4등급 받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여튼 쉽지는 않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방법을 가지고 계속 반복 지금은 이제 2주 남았기 때문에 유형 학습은 어느 정도 유형까지는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고난도 문제 먼저 들어간 학생 있으면 고난도 계속 보시면 되시고 아직 내가 어려운 문제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톡이나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갖다가 우리 한번 이번 1학기 기말고사 한번 점수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물론 30%밖에 안 들어가겠지만 내가 중간고사를 잘 봤어. 그럼 기말고사도 잘 봐야지. 기말고사도 잘 봐야 내가 이 성적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를 못 봤어. 그럼 만회해야지. 그래서 또 열심히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도 수1은 조금 재밌는 편이잖아. 수2보다는 좀 덜 난해하고, 물론 계산적인 부분들이 좀 많긴 하겠지만, 수1은 그래도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의 규칙이나 이런 특징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내가 추론을 하는데, 정 모르겠으면 하나씩 대입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도형 같은 경우에,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 삼각형 딱 줘놓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두 개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중학교 도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미될 경우도 있지만 거의 웬만하면 삼각함수 그 활용 두 가지 법칙만으로도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습을 끊임없이 꾸준히 하라. 그리고 절대 시험에서 실수하지 마라.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습 타임어택 반드시 하세요. 이거 똑같은 문제 40분 그 뭐지? 똑같은 문제 이렇게 맞춰놓고 20문항 맞춰놓고 20분 어택으로 계속 끊어야 돼. 그러니까 그 학교 프린트가 되게 좋은 게 문제가 그냥 처음 생판으로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5번, 6번, 10번 이렇게 풀잖아? 다 15문제 그 모의고사 4점짜리 15문제 20분 안에 풀어. 한 10 몇 분 안에 풀더라. 애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신 연습을 꾸준히. 그리고 내가 오답을, 그러니까 틀렸어.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제발 오답 좀 꼼꼼하게 하세요. 내가 왜 여기서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야 다음번에 만났을 때 안 틀리지 않을까요? 그냥 속도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어, 오답할 때는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세요.
그거는 수능 문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숙명여고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구독 뭐 이런 거 좀 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